미세먼지 농도가 사흘 연속 나쁨 단계를 보이며 오늘 충북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오후쯤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의회가 한병수 의원의 권위로 변화를 맡게 됐습니다. 과반 확보와 동수 유지를 놓고 보궐선거에 여야 간 사활을 건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반도체와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섭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뛰어든 무한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제품마다 충전 시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 60도를 넘는 발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사흘 연속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이 됐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도시 전체에 뿌연 미세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잿빛 장막이 시야를 가려 고층 건물과 능선은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옷차림은 가벼워졌지만 탁해진 공기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은 부쩍 늘었습니다. 마스크 벗었다가 어제부터 목이 따끔따끔거려갖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51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2월 들어 첫 나쁨을 나타냈고 6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어제는 충북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주 오송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9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청주 복대동 92 마이크로그램, 음성 88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내 54곳의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사업장의 경우 발전량과 보일러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평소보다 5에서 15%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이후에 발전소는 약 출력을 23% 정도 저감시켰고요. 첨두부와 보일러는 55% 저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시행됐습니다. 충북도 내 곳곳에 설치된 40여 대의 단속 카메라가 오늘 18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6일, 7일 이틀간 올해 처음 2번 있었고요. 이제 한 달 만에 이번에 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쯤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미래 산업의 두뇌와 심장으로 불리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오늘은 전략 보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PM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생산 기업이 집적돼 있는 충북. 반도체 생산 전국 2위, 2차 전지는 생산과 수출액 모두 전국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보면은 매년 연평균 30%씩 앞으로도 성장을 대략 한 10년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같은 산업 기반을 토대로 정부가 처음 선정하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습니다. 김영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양양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청주와 괴산 음성은 반도체, 청주 오창에는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화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등 4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오창에는 고효율 리튬 2차 전지 특화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초격차를 벌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제 경쟁을 갖추게 하는 일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 혜택, 전력과 용수 등의 인프라 조성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뛰어들 정도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도를 품고 있는 인천을 비롯해 경북 구미, 광주, 대전, 강원 등이 특화단지 유치위, 초격차 육성위원회, 발전협의회 등의 이름을 내걸고 앞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고 2차 전지 단지 조성에는 투자 유치와 거버넌스를 출범시킨 경북 포항과 경남, 전북과 전남, 울산시 등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장점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2차 전지에서 충북이 다소 앞서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분야에서 선정되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오는 27일 신청서를 받고 내년 상반기 입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돼 연일 강대강 국면을 맞고 있는 청주시 의회가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거리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항소심 재판 중인 박정희 의원 변수가 있어서 4월 보궐선거에 사활을 건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청주시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심 잡기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때만큼 치열해졌습니다. 제3대 통합 청주시의회가 의정사상 최초로 여야 동수를 이뤘지만 한 의원의 부재로 국민의힘이 한석 많은 21대 20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대 20 동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여야의 사활을 건 경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양당 모두 예비 후보를 내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몇몇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미자 전 시의원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반덕현 전 후보, 민주당에서는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재숙 전 청주시 의원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시청사 본관 철거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민심의 평가를 받는 성격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청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았던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가 이번 보궐선거 표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의당도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고심 중인 가운데 단 한 석을 두고 벌이는 표심 얻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든 시쮸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부수거나 아예 통째로 들고 가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원 기자입니다.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두 남성이 불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불전함 앞을 한참 기웃거리더니 흰 봉투 뭉치를 손에 가득 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사찰에서는 깜깜한 새벽 시간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으로 사찰 안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23살 남성 2명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5차례에 걸쳐 훔친 금액은 1,900여만 원. 불전함을 통째로 들고 나오거나 망치 등으로 자물쇠를 부숴 시쮸돈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외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사찰을 노렸습니다. 주로 심야 시간대에 침입했는데 렌터카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충북과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곳곳의 사찰을 누볐습니다. 그러다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한 사찰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와 유흥비가 없어서 범행을 시작하게 됐고요. 법당문이 개방되어 있어서 범행이 용이함으로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 청원구에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약 5개월에 걸쳐 한 사람당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1,200여 차례에 걸쳐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경찰청은 2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건을 확보했고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충전할 때 무선 충전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품마다 충전 시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이물질이 낄 경우엔 60도를 넘는 발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정예리 씨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무선 충전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열이 발생해 불편한 적도 있습니다. 유선 충전기에 비해서 충전 속도가 좀 많이 늦은 것 같고요. 장시간 휴대폰을 충전을 두면 좀 발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무선 충전기 1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완충 시간은 최소 1시간 38분에서 최대 3시간 51분으로 제품별로 최대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전 제품의 완충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유선 충전기의 완충 시간은 주변 온도에 관계없이 평균 1시간 14분으로 무선 충전기보다 20도에서는 평균 1시간 이상, 30도에서는 3시간 이상 충전 시간이 짧았습니다. 주위 온도가 높을 경우 충전 속도가 느려지므로 고온 환경에서의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무선 충전기와 스마트폰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이물을 감지하지 못해 60도가 넘는 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온에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12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불교 일불 조계종 총본산 석송사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에 따른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9억 4천만 원의 감정가로는 절 터도 사기 힘들어 외북동 마을에 홀로 남아 있는데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수도와 인터넷까지 끊으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외래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환자 도착 알림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도착 즉시 사전에 발송된 카카오톡 알림톡에서 도착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출입구에 배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외래 진료실과 검사실 등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진료실과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야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청주시가 헌혈 장려를 위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면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증정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기차 보급과 화재 증가에 따른 충전소 설치 안전 기준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공동주택 등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를 오외와 피난 장애가 없는 곳, 변전소 등과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산자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음성군이 농림부 주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해 원남면 일대에 3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보육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주거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17명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 28과목에 314명, 장애 3과목에 3명이며 남녀 비율은 여자가 217명, 남자가 1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남자 합격자 비율이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가 됐지만 미세먼지가 또 말썽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마스크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